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어떻게 공공기관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증발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태를 폭로해 보려 합니다. 최근 정부 특별감사와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한민국 공공기관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출장비를 받아서 집에서 자놓고 숙박비를 챙긴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한 에너지 공기업 사장의 일이었습니다. 무려 148박이나 말이죠.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관 내부의 불법을 감시해야 할 감사가 오히려 수백만원짜리 고급 호텔 숙박과 쇼핑을 즐기는 외유성 출장을 주도했고, 어떤 CEO는 해외 출장에 자신의 동거녀를 대동하고 나랏돈으로 관광을 즐기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공공기관은 주인 없는 돈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불러온 내부 통제 마비의 현주소와 공공기관의 기상천외한 방만, 경영 사례들을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상천외한 출장비 사기와 외유성 관광. 가장 먼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출장비를 이용한 사익 편취입니다. 에너지 공기업 어사의 사례를 볼까요? 감사원 적발 결과 이 회사는 2018년부터 5년 넘는 기간 동안 직원 214명에게 숙박비 약 1억 8천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특히 압권은 당시 사장의 행태였습니다. 그는 총 148박의 출장 일정을 자신의 자택에서 해결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잤는데도 숙박비 444만 원을 꼬박꼬박 챙겨간 것이죠. 말 그대로 내 집에서 자고 돈은 나랏돈으로 받은 셈입니다. 감시 체계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 감사인 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4개 공공기관의 감사들이 참석했는데 이들의 일정은 5박 7일 동안 업무와 상관없는 관광과 쇼핑으로 채워졌습니다. 1박에 230달러라는 규정은 무시된 채 최고급 호텔과 식당을 누볐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들이 출장을 결정한 시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지난해 4월, 즉 국가 리더십이 공백 상태였던 혼란기에 이런 방만한 출장 계획을 세운 겁니다. 내부 비위를 감시해야 할 2인자인 감사가 오히려 부패를 주도하고 있으니 하위 직원들의 기강이 바로 설 리가 있겠습니까? 이 CEO의 사적 일탈과 휴가 편법 운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일탈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C 공기업의 전직 최고 경영자는 6차례나 되는 해외 출장 길에 자신의 동거녀를 데려갔습니다. 단순히 데려간 것에서 그치지 않고 출장 중 업무 대신 사적인 관광을 즐겼으며 1,000만 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마치 자신의 개인 물건처럼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공기업 비사는 아예 휴가 규정을 창조해서 운영했습니다. 회사 콘도를 이용하면 유급 특별 휴가를 줬고, 회사가 만든 교육시설에서 쉬어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꼼수로 처리한 휴가와 교육 일수만 합쳐도 1만 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선심성 혜택을 주면서 자신들의 비위에는 눈을 감게 만드는 전형적인 악습입니다. 또한 9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1,800여 명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자신들의 개인용 노트북은 물론 헤어드라이어 같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데 21억 원이나 썼습니다. 공부하라고 준 돈으로 쇼핑을 한 셈이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적발했을 때 그 뻔뻔한 수법의 조사관들도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돈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 낙하산 인사가 망쳐놓은 내부 통제 시스템. 그렇다면 왜 이런 방만 경영이 근절되지 않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근본 원인으로 정권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목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관계자의 증언은 매우 뼈아픕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감사들은 대부분 정권의 줄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기관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다음 영전 자리입니다. 임기 동안 조용히 사고만 안 나게 포장지만 예쁘게 만들다가 더 좋은 자리로 떠날 생각만 하니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공공기관들이 자체 감사를 위해 투입하는 인원은 5,400명이 넘습니다. 감사 건수도 선진국에 못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만 많을 뿐 알맹이가 없습니다. 감사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채워지다 보니 사장과 감사가 한패가 되어 조직을 휘두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작 일할 의지가 있는 경영자가 와도 정권이 바뀌면 힘을 잃고 회사 전체가 표류하게 됩니다. 결국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보내준 윗선의 눈치만 보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공기업들이 정권의 전유물이나 농공행상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질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방만 경영의 끝판왕, 재취업 몰아주기와 선심성 복지, 방만 경영의 사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사는 창립일과 노조 창립일을 합의도 없이 유급 휴일로 운영했고, F사는 노조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 직원에게 태블릿 PC를 돌리는 선심성 경영을 일삼았습니다. 경영진은 노조의 입을 막기 위해 회사 돈을 쓰고, 노조는 경영진의 비위를 묵인하는 기괴한 공생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가장 눈꼴 사나운 것은 퇴직 임직원 챙기기입니다. 지사는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퇴직한 임직원들에게 재취업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가 최대 1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회공헌이 아니라 퇴직금 잔치였던 셈이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퇴직자들의 노후까지 억대 연봉으로 보장해주는 이런 행태를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고위 관계자는 1%대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이런 비효율이 마지막 퍼즐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사익 편취와 방만, 경영으로 줄줄 새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성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임용 절차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 정치적 전리품으로 공공기관 자리를 나눠주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년 똑같은 부패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공공기관의 충격적인 부패 실태와 그 이면에 숨겨진 낙하산 인사의 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에서 자고도 숙박비를 챙기고 동거녀와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이들의 모습에서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나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공공기관의 주인은 정권도 CEO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이들의 방만 경영을 멈추게 하는 힘은 결국 국민의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사회 곳곳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대안을 고민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